안녕하세요. 개 쉽게 알려주는 멍코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엔드 프로젝트까지 생성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테이블 생성까지 해볼게요. 여기 진행하는 겁니다. 자, 먼저 결과물에서 지도에 호떡집들의 위치를 찍어줘야 하기 때문에 위도, 경도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위도, 경도란요. 그러니까 지도에 나의 위치를 찍어주기 위해 필요한 건데 결국은 이게 지구상의 지구상의 나의 위치입니다. 나의 위치. 지구상이에요. 여기서 지구에도 요 위치를 찍으려면은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X, Y 개념이 들어가겠죠? 위치를 표시해 주려면.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기준선이 있어 갖고 여기가 뭐 0.0, 뭐 여기는 뭐 여기 1.1 여기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 표시해 보셨을 거예요. 요거예요. 이거를 지구상의 나의 위치를 찍는다. 이게 위도 경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X, Y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X, Y 요거 기억하시는 법. X는 아 정말 X같이 일하네. 지 혼자 막 일을 진행해 버리죠. 쭉 가는 거. 이거 요게 X, Y는 Y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아래로 파 내려가죠. 이게 Y. 그리고 X랑 위도랑 같은 말인데 자, 위도는 We are the world 생각하시면 됩니다. We.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다. 평등하다. We are the world. 경도는 반대 개념이겠죠? Y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기준점 이렇게 X, Y가 있으면은 0에 0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 요거를 적도라고 부릅니다. 적도 다 아시죠? 적도가 0에 0이에요. 이렇게. 제가 사이트 하나를 미리 접속을 해 놨는데요.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도 기재를 해 놓을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 주소를 입력하면은요. 이렇게 좌표를 알려줍니다. 지구상의 좌표. 여기 보면 저는 여기 안산 롯데백화점 여기를 찍었는데 좌표가 자, X 위도죠. 위도는 126.834517 보이시죠? 자, Y는 요 값. 자, 그러면은 위도는 위경도는 결국 양수인가요? 자, 이거 소수점 실수인 거 아시죠? 그럼 무조건 양수인가요? 자, 아니죠. 지구가 요렇게 있으면 동그란 걸 펼쳐서 이렇게 네모로 만들면 x, y 여기가 적도겠죠? 자, 두 개 다 양수라는 거는 여기 공간에 있다는 거겠죠? 그럼 요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두 개 다 마이너스 좌표가 나오겠죠? 자, 음수도 존재를 합니다. 지구상의 위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 위도 경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결국에는 여기 위도 경도 좌표 값을 넣을 때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타입은 실수 형이 들어가야 되고 좀 긴 실수죠? 아까 보셨죠? 타입은 더블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큰 실수니까. 자, 여기까지 위경도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좀 해봅시다. 여기 저는 엑셀로 설계를 하거든요. 요걸로 하고 ERD를 그 다음에 뽑아내는 편입니다. 데이터 넣어서 검증 좀 하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요렇게 앱이 있으면 지도가 이렇게 있고 내 위치 여기 있고 근처에 호떡집 있으면 마커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쵸? 근데 호떡 가격이 여기 노점상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노점상의 위치와 그리고 실제 주소, 한국어로 된 주소 말하는 거예요. 그 주소랑 호떡 한 개당 가격을 이렇게 저장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시퀀스 아이디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자, 먼저 자, 위도 경도를 저장을 해볼게요. 용도가 위도 그리고 경도 저장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글 주소라고 칠게요. 어디인지 정확히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호떡
호떡당 가격이라고 할게요. 자, 필수 여부 체크. 여기도 필수죠? 여기 필수. 한글 주소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필수. 호떡당 가격 무조건 받아야 되죠? 필수. 그리고 위도 여기 더블이었죠? 경도 더블. 한글 주소 여기 스트링이겠죠? 지금 JPA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글자까지 이거는 이따가 데이터 넣어보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기재를 할게요. 그리고 호떡당 가격 요거는 돈이니까 더블로 갈게요. 제약 조건은 여기 없죠? 뭐 FK, PK, 유니크 이거 없어요. 유니크 키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용도에 따라서 필드명을 적어줍니다. 저는 위도를요. 포스 X라고 할 거고요. 경도는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의 포스 Y 그리고 한글 주소는 어드레스 KOR이라고 할 거고요. 호떡당 가격은 per pric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5개 정도만 넣어 볼게요. 요렇게 여기는 뭐 126점 뭐시기 뭐시기 경도도 뭐 여기 36점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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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요렇게 자동 완성으로 좀 채울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한글 주소는 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뭐 뭐뭐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per price 호떡당 가격은 여기는 뭐 1,300원 여기는 2,000원, 1,500원, 뭐 2,000원 그리고 뭐 1,000원 요런 식으로 저희는 요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테이블 하나짜리 완성이 됐고요. 설계를 해 놨고요. 요거를 소스 코드로 옮겨야겠죠. 좀 JPA 사용합니다. 명심하세요. JPA입니다. JPA는요. 저는 마이바티스 취급 안 하거든요. 마이바티스. 요거는 차이점이 JPA는요. 코드 퍼스트예요. 코드 퍼스트. 그리고 마이바티스는 DB 퍼스트입니다. DB 퍼스트.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 때 소스 코드로 작성을 먼저 하냐? 그러면 여기 이 구조대로 SQL을 생성해서 탁탁탁탁 들어가는 거. 코드 퍼스트 방식이고요. DB 퍼스트는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 가지고 여러분 SQL 아시죠? 그걸로 해서 테이블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매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테이블 접속하기 위해서 테이블에서 데이터 갖고 오기 위해서 소스 코드에다가 그 후에 구조를 알려주는 형태냐. 자, DB 퍼스트가 마이바티스, 코드 퍼스트가 JPA입니다. 저는 JPA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이바티스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예요. JPA 쓰셔야 돼요. 자, 여기 요거를 소스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 켜놨고요. 저번에 이어서 하던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다시 켰어요. 데이터베이스도 미리 켜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소스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여러분들도 소스 코드를 com.머시기. 여기 있죠. 저는 com.sq.호떡 API 여기가 여러분들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안에 뭐 기물들 채우고 층 나누고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회사 이름이잖아요. 회사 간판. 그 위치가 SRC 안쪽에 메인 안쪽에 자바 안쪽에 그다음에 회사. 여기에 회사가 빈 건물이 딱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문 하나 회사에 파일 열어보면 자바 기억하시죠? 자바 아시죠? 모든 컴파일 언어에서 정문에 해당하는 메인 메서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건물이랑 여기 정문 하나만 띡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건물을 꾸며야 됩니다. 자, 먼저 창고부터 만들게요. 여기 회사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뉴 패키지라고 만들고요. 이름을요. 층 이름입니다. 패키지 층. 폴더예요. 폴더 같은 거.
엔티티라고 해서 추가를 할게요. 근데 앞에 거 이거 다 지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요 호떡 API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바로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생겨 버려요. 회사 안쪽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기본 나오잖아요. 점 엔티티 해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점이. 점 찍어서 엔티티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보이시죠? 폴더가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층이라고 부를게요. 층. 엔티티 층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엔티티 층에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모양을 알려주겠습니다. JPA가 실제로 창고를 딱딱딱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엔티티 누르고 오른쪽 버튼 뉴, 자바 클래스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이 있는데 클래스 이름은 파톨 케이스인 거 아시죠?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은 항상 같아야 한다. 자바에서 이러면은 저는 호 호떡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떡집 하우스라고 할까요? 호떡 하우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름 지을 때 여기서 하우스스 이렇게 해 갖고 복수형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단수형으로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이게 다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아 다음 시간이구나. 여기서 왜 단수형으로 써야만 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클래스 선택해서 추가를 해 주시고요. 전 기세 연결돼 서 이게 뜨죠? 자, 여기 초록 색깔은요. 이런 단어 없는데요. 콩글리시인데요. 전 그냥 진행할게요. 자, 이 클래스는요. 결국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모양이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엔티티라고 부르거든요. 자, 골뱅이 어노테이션이에요. 어노테이션 저는 명찰이라고 불러요. 요거 이제. 골뱅이로 시작하는 건 명찰이다. 명찰. 명찰 다는 거대로 이제 그 역할이 생기는 거겠죠? 명찰 추가할게요. 엔티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자카타의 퍼시스턴스 해 가지고 자 요게 퍼시스턴스 요 단어가요. 영속성이란 단어인데요. 영구적인 속성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강제로 지우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이다." 해서 "영속성을 가진다."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이게 요 단어 보이시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갈 테이블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 선택해야겠죠? 엔티티. 자 그리고 getter, setter 넣어 줄게요. 자 요거 설명은 나중에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 빨간 줄이 갑자기 떴어요. 엔티티 달자마자 뜬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자 영어로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persistence entity 그러니까 테이블에는 PK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하거든요. PK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자 여기 보면은 주소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1 길의 데이터를 줘." 하면은 이 5개 중에 나한테 과연 무엇을 줄까요? 하나만 줘야 되는데 그쵸? 이게 가져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니고 그게 아니라 "호떡 2,000 원짜리 그 데이터 좀 주라. 하나만 주라." 자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모르죠. 그런데 명확하게 "3번 데이터 좀 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얘만 주면 되죠. 겹칠 일이 없죠. 다른 곳의 데이터는 다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겹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 시퀀스 영화 시퀀스예요, 영화. 영화의 시퀀스 샵 1, 샵 2 하는 거 이거 시퀀스거든요. 장면. 영화 찍을 때 뭐 "샵 1 촬영합니다." 하고 똑같은 거 "샵 2 촬영합니다." 내용이 같나요? 아니죠.
같은 장면 찍지 않죠. 오케이 사인 나면은 겹치지 않는 번호, 결국에는 데이터를 유일하게 불러오기 위해서 필요한 겹치지 않는 번호입니다. 얘는 일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에는 같이 쓰는 엑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번호가 일씩 늘어나죠. 그쵸? 이렇게. 요거는 결국에는 자동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손으로 치지 않았어요. 자동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자동으로 일씩 늘어나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넣는 데이터는 요겁니다. 요거. 자, 다시 소스 코드로 넘어가서 자, 그 아까 그 시퀀스가 PK예요. PK인데 자, 필드를 추가해 줄게요. 똑같이. 타입이 롱이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롱 해서 원시 타입. 우가 원시 타입. 원시는 날고기를 먹죠? 고기 색깔처럼 생겼죠? 원시 타입. 원시 타입을 쓰는 게 아니라요. 저는 엔티티나 모델에서는 항상 래퍼 클래스를 씁니다. 자, 요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오늘 이따가 나올 거예요. 롱 타입으로 해서 아이디. 시퀀스는 다른 말로 아이디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디는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인데요. 자,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그쵸? 여러분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죠? 유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인할 때 아이디는 개발자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유저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유저 네임이라고 부른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디라고 하면은 시퀀스예요. 우리는 이제 아이디라고 하면은 이렇게 겹치지 않는 번호다라고 인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추가한다고 해서 근데 빨간 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PK 아이디로 쓴다면서요. 근데 왜 빨간 줄 안 사라져요? 아직도 PK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제 이름이 지금 대통령 이름이랑 똑같아 가지고 "나 대통령이야."라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이름이 똑같다고 다 대통령이에요? 그분과? 아니죠. 대통령이라고 인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통령 명찰이 필요하죠. 명찰 배지 혹은 배지 필요하죠? 그걸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얘한테 명찰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골뱅이 얘는 아이디야, 시퀀스야. 아이디 하면은 두 개가 뜨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퍼시스턴스 요거 보시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빨간 줄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디까지 된 거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여기 설계도에서 아이디로 해서 PK까지는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타입 롱 해 놨죠. 그리고 PK는 무조건 필수예요. 여기까지는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 지정을 안 한 게 있어요. 여기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 내가 데이터를 넣었어요. 저 몇만 개예요. 이 번호 제가 수기로 넣어야 될까요? 수기로 넣으면 안 되겠죠. 애초에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이 요거를 프로그램을 쓸 때는 요 번호가 안 보여요. 근데 "데이터 넣어 줘." 해서 딱 넣었어. 자동으로 일씩 증가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요렇게 끌었을 때 일씩 증가하잖아요. 지금 이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설정을 해 볼게요. 값을 자동으로 얘가 생성을 해 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생성하다." 자, 제네레이트 값을 생성하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죠. generate value 값을 생성할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하시 하시고요. 이렇게 바구니 탁 열면은요. 옵션이 나와요. 자, 스트래티지 여기 요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비트코인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무 데나 사진 않잖아요. 그쵸? 계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죠.
전략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이 단어가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생성, 값을 만드는 전략을 알려달라 이거예요. 어떻게 값을 증가시켜 줄까? 이렇게 여기서 자 스트래티지 뭐 여기는 전략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앞에 보면은 이 제너레이션 타입이라고 해 가지고 요 타입으로 달래요. 그쵸? 보여요? 여기 이게 앞에 붙은 타입인 거 아시죠? 지금 우리는 결국엔 컴파일 언어입니다. 요 타입으로 제공해 주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럼 겁먹지 마시고 요거 보면서 자 gen 타입하면 여기 보이죠? 점 자 아이덴티티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서 요렇게 설정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드로 넘어가야겠죠? 요거 추가해야겠죠? 자 이름은 포스 X로 넣었는데 타입은 더블이네요. 그쵸? 여기서 똑같이 private 더블 원시 타입 여기서 안 쓸 거예요. 래퍼 클래스로 쓸 겁니다. 더블 그리고 이름은 포스 X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 타입 썼죠. 필드명 썼죠. 근데 필수 여부 요거 필요하죠. 요거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자 명찰이겠죠. 명찰. 자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사람이 다 넣을 수 있는 값이잖아요. 사람이 관리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적인 컬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얘네가 실제적인 컬럼이에요. 그래서 여기 컬럼 마찬가지로 퍼시스턴스 요거 확인하세요. 컬럼 해서 컬럼에 옵션 줄 거잖아요. 바구니 열고 보면 자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필수 여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중간에 세 번째 너러블 텅 빈 걸 허용하겠냐 하니까 보니까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으로 빈 거 허용하겠다입니다. 그럼 얘를 당연히 뭘로 바꿔줘야 되나요? 부울린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필수면은 너러블 false가 되겠죠. 저 여기에 너러블 자 true가 기본이죠. 빈 거 허용 이거를 false로 바꿔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다 됐고 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 Y로 넣어 줄게요. 여기서 private 더블 포스 Y 해서 만들어 주고 컬럼 너러블 false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 넣을 차례입니다. 자,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어드레스 KOR이라고 필드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 필수 아까처럼 너러블 false 넣어 주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는 얘네들은 이 숫자 같은 거는 형식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쵸? 더블은 몇부터 몇까지 그쵸? 숫자 정수도 타입에 따라서 몇부터 몇까지만 들어가라. 이렇게 길이가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트링이라고 하면은요. 몇 글자까지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 스트링으로 컬럼을 지정할 때는 몇 글자까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소다 보니까 한 50 글자까지 넣도록 할까요? 더 넘는 그 더 긴 주소가 있을 것 같은데 100 글자로 하죠? 이렇게 요거 추가해 줄게요. 세 번째 컬럼으로 private string address KOR 추가해 주시고요. 컬럼 nullable false 그리고 콤마 보이시죠? 두 번째 옵션 줄 겁니다. 두 번째 옵션 여기서 문자열의 길이
조정해야 되니까 랭스 길이죠. 그럼 보면 랭스가 언급 안 하면 몇 자까지 들어간다? 255 자까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물리적인 창고잖아요. 공간 낭비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100 이라고 해 가지고 딱 조건 걸어 줄게요. 최대 100 글자까지 들어갈 거야.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씁시다. 여기서 랭스는 100 글자까지 들어갈 거예요."라고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럼 아까 너러블 퍼스트도 넣어 줬으니까 요거 됐고 얘도 됐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만족 다 했죠. 그리고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이 호떡당 가격. 여기는 버블 타입의 펄 프라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필수 체크해 주고요. 여기 private 버블 펄 프라이스 해 주고 컬럼 너러블 false 이렇게 넣어 줬으면 이제 모양 "이 모양으로 테이블 만들어 줘." 하는 건 끝난 겁니다. 요렇게. 그럼 JPA 장점이 뭐냐면은 코드 퍼스트라 그랬잖아요. 코드 퍼스트. 자 요렇게 코드로 모양을 딱 작성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 모양의 테이블을 자동 생성해 줍니다. 자 볼까요?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자 데이터 그립 제가 미리 켜 놨거든요. 여기다가 접속도 좀 해 놨어요. 그 적은 시간에 추가해 놓은 거죠. 자 여기 스타티드 확인이 되시죠? 데이터 그립에서 새로 고침 누르면 자 테이블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아이디 뭐 순서가 달라요. 아 이거 의미 없어요.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보이시죠? 우리가 만든 구조대로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 이렇게 달라도 돼요. 이거 원래 이렇게 옮겨서 쓰는 거예요.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된 걸 보셨으면 하나 더 추가해 주실 게 있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테이블이 생성이 됐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해 줄 창고 지기가 필요하죠. 창고지기 왔다 갔다 해 줘야 되죠. 그 사람은 레포지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창고지기들의 휴식 공간 만들어 줄게요. 패키지 레포지토리라고 추가하고요. 여기 안쪽에 창고지기 추가할게요. 뉴 자바 클래스 누르시고요. 여기 눌렀어요. 레포지토리 층. 뉴 자바 클래스에서 이번엔 클래스가 아니라요.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요거는 자바 강의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에요. 자, 이름은요. 그냥 레포지토리라고 하게 되면 테이블이 하나 지금은 하나지만 나중에는 나중 프로젝트에서는 테이블 5개, 6개도 쓰거든요. 그러면은 "레포지토리야." 하면은 누구 어느 창고지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호떡하우스를 들락날락할 레포지토리다."라고 해서 복사해 두고 저 오타 나는 거 싫어요. 붙여 넣기 하고 뒤에 repository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일반인입니다. 일반 사람. 일반 사람. 일반 사람인데 창고 기능사를 따야겠죠. 창고 기능사 뭔가 자격증을 따면은 여러분들의 기능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기능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장하다 extend 해서 JPA repository 이렇게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럼 얘 보면 컨트롤 키 찍고 얘 누르면 돼요. 얘 보면은 저거 냉장고라고 부르잖아요. 냉장고 이게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건데 나중에 수업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고요. 여기 얘는 냉장고에다가 2개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쵸? 얘는 냉장고에 2개를 반드시 줘야 한다. 첫 번째는 T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ID라고 부르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냉장고 칸에는요. 자, 엔티티에서 여기 아이디의 시퀀스죠. 시퀀스의 타입, 이거 타입, 그 두 번째, 그 두 번째 들어갈 거예요. 냉장고 미안해요. 두 번째 요소로 들어갈 거고 첫 번째가 요 창고에 들어갈 겁니다 하고 이 창고 알려줘야 돼요, 창고. 여기 뭐 들어가야 되냐면은 "어느 창고 들락날락 할 거니?" "저요? 호떡하우스요." 여기 아까 엔티티 충한 거 보이시죠? 요렇게. 그리고 콤마 두 번째로 뭘 달라고 했냐면은 아이디. 아이디의 타입을 달라고 했어요. 여기는 자 호떡하우스의 호떡하우스의 아이디의 타입은 롱이죠. 그래서 이 롱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엔티티에서 여기에 요렇게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원시 타입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냉장고에는요, 제가 냉장고라고 부르죠. 냉장고에는 고기 넣을 때 어떻게 하죠? 고기 랩으로 안 싸고 그냥 생으로 넣으면은 고기 다 상하죠. 그래서 고기를 보관하려면은 랩으로 황 다 싸맨 다음에 그다음에 냉장고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퍼클래스를 쓴다. 그래서 레퍼클래스다. 레퍼클래스 써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기 테이블이랑 그리고 여기 레퍼시터리는요. 1대1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엔티티가 5 개다. 그러면은 레포지토리도 5 개겠죠. 1대 1로 가야만 하니까 요거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소스 코드가 올라간 깃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되어 있을 거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몽코딩이었습니다.